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뭉개버리는 사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을까? 나는 분명 진심이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그렇게 무너뜨릴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성이 악한 사람. 말만 들어도 무섭죠. 하지만 이건 단지 무섭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성이 악한 사람의 7가지 특징.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곁에 앉아 있다 보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묘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 반응, 표정.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 중에는 남이 아파할 때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에이, 그걸 힘들다고 해.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 겪어. 그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정의 무게를 짓밟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냉담함과 우월감이 작동하는 신호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공감 결핍형 인격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아예 반응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슬픔에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눈물도, 아픔도, 절망도 그저 흥미로운 관찰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저런 일을 겪어봐야 해. 그래야 철들지. 잘됐다. 쟤는 좀 겁길 필요가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왜곡된 쾌감. 바로 그것이 이들의 심리적 불이입니다. 그들은 남이 넘어지는 걸 보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착각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엔 조금 냉정한가 보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날 탓하고 슬픔을 드러내면 예민하다고 하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요. 왜냐하면 나의 고통은 그들의 안도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유난인가?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힘들어하나?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당신이 작아질수록 그들은 자신이 커 보인다고 느끼거든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픔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쾌감을 느끼는 성향은 사이코패스적 경향 혹은 정서적 마비 상태로도 해석됩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진실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부재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과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해도 눈빛이 차가운 사람, 웃으며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당신의 아픔을 재미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고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패턴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늘 자기 잘못은 없대요. 문제가 생겨도 제가 그랬잖아. 관계가 틀어져도 나는 그냥 맞춰준 건데 제가 예민했지. 늘 피해자이고 늘 억울한 사람. 바로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한 말, 행동,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대화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언제나 변명과 회피가 먼저 나오죠. 처음엔 그럴듯한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켜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 왜 그렇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방어기제 중 하나인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투사란 자신의 잘못이나 불편한 감정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례하게 굴어놓고 쟤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예민한 건 자신인데 그 감정을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적부터 넌 잘못 없어. 단 암이 문제야 아는 식의 잘못된 보호 아래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복합니다. 일이 꼬여도 반성은 없고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며 당당하게 굽니다. 그 말 속엔 이런 속뜻이 숨어 있죠. 변할 생각 없어. 너나 참아.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해서 불편한 건가?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데 나만 속이 뒤집혀서 잠 못 자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가스라이팅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끊임없이 내 감정을 부정하고 탓할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래? 오히려 내가 피해봤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말에는 공감도, 성찰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남 탓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겁쟁이의 심리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은 당신을 탓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을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늘 혼자만 아프고 혼자만 참는 관계가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성숙한 태도예요. 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성숙함에 들어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멈춰 있고 당신까지 그곳에 묶어두려 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점점 작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늘 당신 탓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내 책임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젠 그 관계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셨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였겠지 싶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아도 기억이 헷갈린다며 얼버무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금씩 자주 반복됩니다.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중요한 이야기까지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보탰을까? 저건 사실이 아닌데 왜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습관이라는 것을.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자기를 포장하려고 시작한 거짓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작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며 시작된 말장난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의 껍질 안에 숨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습관적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있는 그대로의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그래서 끝없이 더 멋진 이야기로, 더 불쌍한 사연으로 자신을 꾸며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말을 듣고 나면 찝찝한데 그 순간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며 심지어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이 사람 이야기에는 늘 모순이 있을까? 처음엔 나만 예민한가 싶지만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의 직감이 주는 건강한 경고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나의 기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말만 믿게 되고 내 감정은 무시하게 되죠. 그런데요, 진실은 늘 조용하고 일관된 것입니다. 말이 많고 설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안에 감춰진 거짓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이 가까운 관계일 때입니다. 연인, 가족, 친구, 동료,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에서 거짓말은 믿음이라는 기둥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믿고 기대던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상처는 배신보다 더 깊고 아픔은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요. 거짓말은 그 사람의 말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자리 잡은 습관성 왜곡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내가 불안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당신은 항상 이번엔 진심일까? 이번엔 사실일까? 그렇게 끝없이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게 되죠. 거짓은 사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우정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 곁에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은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거짓에 익숙한 사람은 당신의 빛을 가립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은 작아지고 지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실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고 진심이 오가는 관계 속에서 더 빛나야 할 사람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말끝마다 뭔가 걸리지만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며 넘겼지요. 어떤 말을 해도 그거 나도 옛날에 했었어.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무심한 말투,
건조한 표정, 그리고 꼭 마지막에 덧붙이는 한마디.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네. 이 사람은요, 절대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는 웃고 있고 친한 척, 조언하는 척, 관심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자신은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다는 듯한 시선. 그 사람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가라뭉개기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 은근한 비꼼이나 무심한 척 비난이 반복되는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칭찬도, 지지도 해주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좋네. 근데 요즘 그거 다 하잖아. 그런 거 말고 좀 더 큰 일 없었어? 근데 그거 너한텐 좀 무리 아니야. 말 속에 담긴 건 단 하나. 넌 별거 아니야. 지금 내가 기뻐할 자격 없어. 무시라는 건 꼭 큰 소리로 욕할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눈빛, 말투, 표정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나의 지인일 때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런 무시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기쁜 일도 말하기 망설여지고 내 생각을 꺼내기가 두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은근한 무시의 결과입니다. 무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빛을 꺼뜨립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되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은 스스로를 현실적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는 배려도 존중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당신의 작고 사소한 기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성취에도 잘했어. 대단해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혹시 지금 늘 당신의 말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진 않나요? 당신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기쁨조차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당신의 말에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 우월감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비교와 평가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까지 그 안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는 사람을 살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당신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당신 안에 숨어 있던 자존감이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만납니다. 처음엔 참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다정해 보이고 나는 너만 믿는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줍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힘들다 하면 들어주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감정을 씁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해달랬어. 그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잖아. 이런 사람은요, 당신이 가진 선함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 도와달라면 다 들어줄 사람이지. 그렇게 판단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자신은 빠져나갑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넌 왜 그렇게 오해를 해? 이용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늘 애매한 말투와 태도입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마음 써주길 바라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회피형 또는 심리적 기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감정과 책임을 직접 감당하지 않고 늘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약자라는 역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도와줄 사람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건 너의 선택이었잖아 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애썼습니다. 늦은 밤 연락을 받고도 달려갔고, 당신 일 제쳐두고 그 사람 일 먼저 챙겼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항상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주는지는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쪽만 기댈 때는 그 관계는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관계의 끝에는 늘 상처받은 사람 하나만 남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계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까지 짊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도와주는 건 잘해도 선을 긋는 법을 배우는 건 늦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선함과 바보 같음은 다릅니다. 배려와 무기력은 다릅니다. 당신이 해준 만큼 책임지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의 수고에 고마워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 덕분에 자기 삶조차 버거워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당신 자신을 구해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선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지금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떠넘겨지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비교를 경험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 성적을 비교당했고, 크면서는 외모, 직업, 결혼, 자녀, 재산까지 비교의 영역은 점점 넓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비교를 삶의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 그 사람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자극함으로써 잠시 진정시키려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요, 결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라는 프레임으로 당신을 재단하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존감은 비교의 그림자 아래에서 말라갑니다. 행복도, 성취감도 결국 타인의 기준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 열등감을 다른 방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나도 불안해, 나도 못나 보여. 그래서 너라도 자극해서 위험받고 싶어. 이런 심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비교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고 누구의 길도 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 각자의 방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의 깊이입니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을수록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세요.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흔들고 있다면 그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비교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누군가보다 앞서거나 뒤처졌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에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참 고맙고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 소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듯 하면서도 그 마음의 틈을 조용히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크게 소리 내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정한 말로 다가오고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상처, 당신이 감추고 싶은 약점,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은근하게 티나지 않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넌 착하잖아. 이런 일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 너는 성격상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참고 넘겨. 내가 불안해할까봐 말 안 했어. 내가 알아서 정리했어. 처음에는 배려 같고 이해 같죠. 그 말 뒤에는 넌 약하니까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조종 또는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불안과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 하나 했을 때 그걸 오래 기억하고 있다가 넌 원래 그런 애였잖아. 난 그때부터 알았어. 하고 꺼내드는 사람. 당신이 가장 아파했던 경험을 농담처럼 또는 타인 앞에서 슬쩍 이야기하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조용히 눌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도움 주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당신을 통제할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약점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신뢰하고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앞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기처럼 이용당할 때 그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성의 침해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수록 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당신의 마음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늘 당신의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걸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요. 배려가 아닙니다. 당신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말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요. 내 약점을 보였을 때 그걸 감싸주거나 그 약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약점을 약점 그대로 남기게 만들고 그것을 이유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나를 죄책감 속에 두게 한다면 그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보였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요. 나의 약점을 조용히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 아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정한 말로 당신 곁에 머물고 있어도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누군가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자꾸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약점까지도 포용받아야 할 귀한 존재이니까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은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정이라는 이름에 줄을 당기며 상대방을 서서히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말들은 모두 상대방의 죄책감, 불안, 미안함을 유발합니다. 그 감정들을 통해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조작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사랑, 배려,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도구로 삼아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늘 내가 가해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조금만 말해도 그 말이 상처였어. 조금만 늦어도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압박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내 감정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기쁘다는 감정이 혹시 상대가 불쾌해하지는 않을까로 바뀌고 속상하다는 감정이 내가 예민한 걸까 자책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때로 당신이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상대방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해줘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감정 조종자는 당신이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미안함을 느낄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점점 더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이 나의 것이라는 걸 회복하는 것. 내가 불편할 땐 그 감정을 정당하게 느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화내거나 비난한다고 해도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진짜 건강한 관계는요,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 서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감정 조종자는 당신이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피곤하게 굴지 말라는 말로 막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죄책감, 불안, 미안함, 위축된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꼭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당신의 감정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감정은 내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누군가에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에 눌려 살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아요. 떠올랐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마음은 내가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천성이 악한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꾸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단지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